안녕하세요. 연천군 청소년 육성재단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볼 건데요. 많은 청소년 지도사 선생님들께서 청소년 지도사가 뭔가에 대해서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거는 청소년 수련 관장으로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청소년 지도사란 도대체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목차인데요. 청소년 지도사가 도대체 뭐예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해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월급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미래가 혹시 보장되나요? 자, 요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청소년 지도사가 뭔가는 법률에 나와 있어요. 관련된 법이 청소년 기본법하고 청소년 활동 진흥법, 그리고 이제 요거를 토대로 해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 검정 및 연수 규정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청소년 지도사는 여기에 명확하게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격 검정 시험, 그러니까 면접 시험을 포함해요. 물론 이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필기 시험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과목만 이수를 하면 필기 시험은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만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합격하고 청소년 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을 마친 자라고 청소년 기본법 제21조 1항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청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그러니까 지도 기법, 그리고 자질을 갖춘 자격자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 활동을 잘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 그리고 잘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정도 일을 하면서 저는 청소년 지도사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청소년을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우리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청소년 지도사는 급수가 3개 급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전문대 이상 졸업한 분들한테는 청소년 지도사 3급, 그리고 이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분들에게는 2급, 그리고 2급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3년 이상의 경력을 쌓고 난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1급 필기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필기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에게 1급 자격증을 주게 되는 거죠. 물론 3급과 2급은 필수 과목이 있어요. 3급은 7과목, 그 다음에 2급은 8과목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있어요. 상급은 청소년 육성제도론, 청소년 지도방법론, 청소년 문제화 보호,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 활동, 이렇게 총 7과목을 꼭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2급은요, 똑같이 이제 청소년 육성제도론, 지도방법론, 문제화 보호, 심리 및 상담, 그 다음에 문화, 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그리고 청소년 활동. 자, 이렇게 8과목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급은 청소년 복지 과목이 한 과목이 더 추가가 되고요. 자, 1급은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5과목을 이렇게 더 추가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연구 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 정책론, 청소년 기관 운영론,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론을 5과목을 공부를 하고 실제로 시험을 봐서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지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실제로 자격 검정을 받는 절차인데요. 자, 원서를 접수를 합니다. 물론 이제 2급, 3급에 해당하는 모든 과목을 이수를 하고 졸업 예정자이든 졸업을 한 사람에 한한 거예요. 원서 접수를 하고 자, 필기 시험을 보고 서류 심사를 보고 난 다음에 자,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 필기 시험은 자, 과목 이수자는 필기가 면제가 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면접 합격자는요.
3박 4일의 연수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연수도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분들도 가끔 몇 분 나오시기도 하던데요.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서. 자, 이걸 잘 이수하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게 돼요. 자, 그러면 면접을 볼 때 도대체 어떤 면접을 보게 되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면접관이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조금 인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이론적인 것들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청소년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인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면접을 실제 들어갔던 분들에게 많이 여쭤보면 딱 이제 5명의 면접 대기자들을 보면요. 실제로 이 사람을 붙여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딱 한눈에 들어온다라고 해요. 근데 그거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인성이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면접 시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첫 번째가요.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 자세예요. 두 번째가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세 번째는 의사 발표 및 정확성 및 논리성이에요. 청소년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창의력과 의지력과 지도력인데요. 자, 얼마만큼 진짜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그 아이들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줄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면접시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2015년도에 청소년 지도사 1급 시험에 합격해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청소년 지도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이제 그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보면요. 이제 청소년 수련시설하고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특화시설이 있어요. 자, 요런 곳, 법적으로 정해진 이런 시설에서 자, 청소년 지도사가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단체가 있어요.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다루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뭐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라는 곳이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지방자치단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런 곳들도 청소년 단체인데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인데요. 자, 요즘 그 좀 약간 대규모의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육성 전담 공무원을 실제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더욱더 발전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하는 일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자, 청소년 활동, 그러니까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이에요. 청소년 활동은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데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의 청소년 그 신체 단련, 정서 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 문화활동 등을 지도하는 것을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세부적인 예를 들어보면 스포츠활동 지도, 그 다음에 동아리활동 운영 지원, 그 다음에 청소년 운영위원회, 인성교육, 그 다음에 비전캠프 등, 자, 요런 일들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내용들인데요. 청소년 지도사는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자, 이제 옛날에는 그 청소년 그 수련시설을 맡아서 위탁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서 월급을 많이 받는 곳도 있고 적게 받는 곳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공무원들처럼 처음에 입사를 하면 여러분들의 경력 정도에 따라서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제일 최저 시급이 지금 176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급이에요. 2,100만 원 정도가 될 거고 기타 이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합치면 2,500에서 3,000 사이가 가장 기본적으로 처음에 입사했을 때 받는 이제 급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급 취득 후 3년,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한 250만원 정도. 그러니까 기본급이 한 3천만원 정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이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한시의 청소년 수련관의 이제 운영 대표는
그러니까 연봉이 5천만 원 이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6세에.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어떤 그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붙는다라고 얘기하고, 뭐 연말에는 성과급이나 이런 것들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실제 받는 거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 경험으로는 관장이 최소 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요. 물론 이건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이긴 하긴 하지만 사기업에서 최소 뭐 5천만 원부터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는 1억을 넘게 받는 관장님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장은 어떻게 되나요? 자,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1급이 없다면 경력을 가지고 이제 청소년 수련관의 관장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래도 이론적인 것도 조금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장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 반드시 청소년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서 갖고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공부, 그러니까 리더십, 행정 등의 뭐 회계나 이런 것들, 다양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청소년 수련 관장을 뽑는 모집 요강을 보면요, 다음과 같아요. 자격 기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요, 1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자, 경력의 여부를 떠나서요, 1급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를 한 사람은 무조건 청소년 수련관의 관장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물론 여러분 청소년 지도사이기 때문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1급, 2급, 3급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청소년을 상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기타 이제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이라든가, 자, 이런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해서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청소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면 꾸준하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청소년 지도사는 미래가 보장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진짜 이게 끝까지 뭐 정년이 보장이 되어지냐부터 해서 실제로 월급을 많이 받나요? 그리고 뭐 사회복지사 아니면 평생교육사 있는데 이런 쪽이 더 낫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 청소년 지도사든 사회복지사든 평생교육사든 거기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일을 처음 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3대 메이저 복지 자격증이라고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미래가 보장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뜻을 갖고 일을 한다면 다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2012년 자료예요. 그 이후 자료를 제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2012년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5만 명이었었고요. 청소년 지도사가 6천 명, 평생교육사가 3천 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더라고요. 자, 사회복지사에 비하면 이제 앞으로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청소년 지도사. 자, 여기 보면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보면요, 청소년 수련관은요, 시군구에 1개 이상씩 꼭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읍면동 단위로 1개 이상씩 꼭 만들어야 된다고 되어져 있어요. 저희 이제 연천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더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연천군이 서울의 1.5배인데 실제 한 2개의 청소년 수련시설밖에 없거든요. 정말 끝에서 이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 오려면 1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뭐 개인 자가용으로 이동해서 와야 되는데, 정말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설들, 문화거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 지도사들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운동을 가르치는, 청소년들에게 운동을 가르치는 시설에서 수영과 뭐 기타 체육을 가르치고 또 영어를 가르치다가 지금의 2014년도에 이제 청소년 수련관의 관장이 되어졌어요. 앞으로는 저는 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요즘 정치적인 상황을 봐서는 조금 망설여지기도 하지만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청소년 지도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케어해 주는데 정말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청소년 지도사가 무언가,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미래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